도로가 얼어붙는 일명 블랙 아이스로 인한 추돌 사고가 올 겨울에도 이어지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방안에 대해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며칠 전에 살짝 눈이 오고 출근길에도 굉장히 미끄러워서 걱정이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규모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고 개요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블랙 아이스, 우리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도로 결빙이죠. 예. 그 사고는 매년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발생했지만 저는 앞으로도 몇 건 정도가 더 사고가 발생할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예.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발생한 건 14일이죠. 화요일인데 그날따라 이제 결빙의 조건이 경기도에서 지금 형성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7군데에서 발생했어요. 결빙 사고가. 근데 그 차량의 이제 추돌이 130여 대입니다. 우리가 추돌하면은 뒷차가 앞차를 계속 받는 게 추돌이고 앞차끼리 서로 받는 게 이제 충돌일이지 않습니까? 추돌이 130여 대가 넘었어요. 예. 근데 7군데에서 발생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7군데에서 가장 많은 지금 추돌 대수는 뭐 44대, 뭐 43대 이래가지고 130여 대인데 지금 고양시에 있는 자유로하고 서울 문산 고속도로에서만 3건의 어떤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이제 블랙 아이스 사고 105대가 이 추돌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겨울에는 정말 해마다 올해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지금 앞으로 몇 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항상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그 일부 지역에 새벽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난 상황에서 살짝 얼어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블랙 아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은 정확하게 블랙 아이스가 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블랙 아이스인데 이제 블랙 아이스, 블랙 색깔의 아이스거든요. 그래서 색깔은 블랙 색깔은 아니에요. 근데 블랙 색깔처럼 보이거든요. 왜 블랙 색깔로 보이냐면 지금 도로 아스팔트가 검은색이죠. 거기에 살얼음이 얼었어요. 두꺼워버리면 검정색 도로 색깔이 보이지 않는데 아스팔트 도로가 살얼음이 보였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시멘트 도로였다라고 하면 블랙으로 안 보이죠. 시멘트 색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 보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검정색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바닥에 어떤 뭐 시멘트 이 색깔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랙 아이스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도로 위에 뭐 하마, 도로 위에 뭐 악마 여러 가지도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위험에 우리가 중요할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지금 뭐 105중 충돌, 뭐 44중 추돌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운전자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미 앞에 추돌한 것을 보였어. 라는데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또 뒷차도 계속 그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4대가 됐다는 얘기는 마지막 차와 그 다음 차가 공간이 상당히 많았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 아이스는 검정 색깔로 보이는 아이스. 근데 이게 잘 보이지 않다. 또 대신 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을 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일반 상태에서 제동거리 있지 않습니까? 제동거리가 2배에서 14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상 상태, 타이어가 마모되지 않는 상태였었는데 여기서 조그마한 어떤 시간이 더 늦었다, 타이어 마모가 더 심했다라고 한다면 더 몇십 배의 어떤 제동거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충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말로 운전자는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죠. 예, 그 앞서도 이제 생성 조건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밤 사이에 이제 눈이나 비가 살짝 내리고 나서 주로 사고가 좀 새벽 시간대, 이른 아침 시간에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관련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2가지 이제 조건이거든요. 장소하고 시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대는 보면은 이미 차가 많았다는 얘기죠. 저 혼자 차고 갔다라고 하면 혼자 슬립이 미끄러지면서 어디가 되는데 계속 차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4중 추돌 이번에도 있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차가 가장 많은 시간 이거는 어디냐면 아침대죠. 출근 시간대나 퇴근 시간대. 그런데 퇴근 시간대보다 출근 때가 추돌 사고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계속 타이어가
운행을 하다 보기 때문에 마찰 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잘 얼질 않아요. 그러나 새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벽에는 날씨가 뚝 떨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얼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운전자들이 봤을 때 평상시 때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라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어떤 장소 또 시간 이런 것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여지죠. 예. 그렇다면 이 장소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블랙아이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가 또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블랙아이스는 그러면은 얼음이잖아요. 얼었다는 얘기는 영하의 날씨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영하의 날씨가 됐다는 얘기는 얼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무조건 영하 날씨면 다 블랙아이스냐? 아니죠. 필요 무조건이 하나 있죠.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다는 얘기는 빗물이 있거나 눈이 있거나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비가 왔는데도 이런 상황인데 이 앞전에 지금 뭐 안개도 발생했지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전날 제설 작업을 했었어요. 예. 근데 제설 작업했는데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아 있는 게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얼어버리니까 이제 블랙아이스나 이제 안개가 형성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가장 얼기 좋은 곳은 우리가 그 교량 있죠. 교량 위입니다. 교량 위에 물이 있었다. 아침이었다. 이건 거의 얼다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 교량 밑에 찬바람이 지나가고 교량 위에 지나가기 때문에 이 교량 자체가 얼어버린다는 얘기죠. 또 하나 되면은 보통 우리가 산간지대 고속도로 있죠. 여기에 보면은 고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100m 올라갈수록 0.5도씩 낮아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얼 확률이 높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뭐 출입구, 터널 출입구죠. 출입구. 예. 터널 출입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 터널 같은 경우는 좀 높죠. 터널 이 자체가. 예. 그렇다 보면은 지금 절개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죠. 또 하나 이제 터널이 도로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래도 비가 많이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도로에 물이 넘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터널의 입출구 예. 또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커브길 있지 않습니까? 커브길. 커브길도 일단 커브길 있었다는 얘기는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커브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그늘질 확률이 높죠. 근데 거기에 또 코너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얼음이 있었다. 그러면 이 뒤에 차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데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전날 무조건 이제 빗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눈이 녹았든 일단 물이 있는 상황이다. 습기가 좀 높은 날도 뭐 이런 것이 좀 포함이 되겠죠. 예. 그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물론 다중 추돌을 유발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사고에 비해서 치사율도 상당히 높다고요. 그렇죠. 치사율이 당연히 높죠. 왜냐하면 지금 치사율이 보면은 높은 이유가 지금 이번에도 결빙 사고, 블랙아이스 사고 났잖아요. 근데 130여 대가 추돌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치사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치사율이 높다는 이유는 지금 겨울에 이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지만 플러스 한 번 사고가 나면 수십 대의 추돌 사고가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은 예. 치사율이 높고 거기서 사망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통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기 그림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저 그림이 왼쪽에 보면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3,944건이죠. 예. 이게 지금 4년간 약 4,000건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결빙으로. 그런데 전체 사고에서는 2.4가 나오거든요. 저희 얘기는 뭐냐면 100건 사고가 났는데 2.4명이 사망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1.4명이 사망하는데 지금 결빙 사고 블랙아이스에서는 2.4명이 사고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고속도로 있죠. 예. 고속도로의 치사율, 사망률이거든요. 100명에 18.7명이 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고속도로는 사고가 높죠. 그래서 고속도로가 사고가 높다는 얘기는 우리가 고속도로는 속도가 높기 때문에 속도가 높은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사고가 많이 나는데 한 번 날 때마다 사고 어떤 추돌량이 많기 때문에 치사율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죠. 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만큼 블랙아이스 사고 자체를 운전자들이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지금 얼어 있는데 운전자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보고 결빙인지 알았냐면 바닥을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앞에 추돌된 걸 보고 알았다는 얘기죠. 이미 그때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잖아요. 안 됩니다.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일반 보통 상황에서 지금 제동 거리가 2배에서 14배까지 발생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뭐 시간이 늦다 하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또 몇십 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상황이 운전자가 인지하는데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운전자가 이미 가고 있는 그곳은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앞에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중에서도 일부 구간에서만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처도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좀 예방을 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안전 불감증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는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안전 무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전 불감증은 다른 사람은 사고가 났는데 나는 사고가 나지 않겠다라는 게 안전 불감증인데 이제 안전 무지는 뭐냐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상황을 몰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살 먹은 5살 먹은 꼬마애가 4차선 도로를 건너는데 위험도를 느끼지 못하고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도를 몰랐다는 얘기죠. 이거는 무지죠. 근데 운전을 하면서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가장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안전무지, 불감증도 탑해야 되지만 저는 안전무지를 탑하는 게 가장 이때 급선무인데 지금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자주 가는 길이라도 지금 시간이 뭐 몇십 분 된다, 1시간 정도 된다 하면은 제일 먼저 내가 어디서 뭐 경기도를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도로 상황을 보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또 일기예보 이런 상황들 요즘 지도 맵에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하고요. 특히 이제 또 운전 상황 같은 걸 보면은 요즘은 그 티맵이나 지금 카카오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런 안전 어떤 준비를 하고 되면 봅니다. 예. 자, 이 도로 위의 얼음이 사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한테도 상당히 큰 위험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이 걸어가는데도 상당히 미끄러워서 아무래도 그렇죠.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보행자들도 좀 낙상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좀 민감하게 운동하기 때문에 좀 미끄러져도 민첩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아주 그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어떤 미끄러지면은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밖으로 갈 때는 미끄러진다는 얘기는 신발에서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헌 신발보다 새 신발, 또 신발에 어떤 눈이 많이 와 있으면 아이젠이나 이런 거 차고 나가도 아주 안전한 방법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웬만하면 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밖에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상책이지만 불가피하게 나갈 된다라고 하면 이런 안전 조치를 좀 더 가족들끼리도 소통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겨울철에 대규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게 이제 블랙 아이스도 있습니다만 안개, 특히 이제 해무라고 하죠. 그렇죠. 뭐 영종대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도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 안개로 인한 대형 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안개로 인한 이제 그 대형 사고는 2015년도에 보면 영종대교 있죠. 거기에서 안개 플러스 결빙이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105종 충돌이 발생합니다. 2015년도 얼마 안 되죠. 그리고 또 그 전에 2006년도에 보면 서해대교에서 여기서도 95종 충돌이거든요. 뭐 사망자가 뭐 9명 이렇게 했었는데 안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안개는 이제 바닷가에 있으면 해무거든요. 근데 해무가 더 진합니다. 더 안 보여요.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내 손을 뻗었는데 손끝이 안 보여요. 그런 거. 왜냐하면 지금 안개 같은 경우는 지금 수분이 많아서 발생하거든요. 지 표면의 온도는 굉장히 차가운데 위에는 따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김을 내면은 성해가 나오죠. 이 원리거든요, 안개가. 예. 그래서 안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어떤 말씀하신 대로 바닷가에서 나죠. 이건 이제 해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 갔는데 또 거기에 교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해무 사고, 특히 또 결빙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아서 영하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결빙과 지금 해무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니 어떤 해변가나 이런 곳에 갈 때는
더더욱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동절기 발생하는 사고 이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화재 사고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최근 동절기 화재 사고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동절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절기 화재가 가장 많습니다. 계절별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절기에도 어떤 냉난방기를 전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횟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 만약에 동절기 화재가 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겨울에 만약에 어떤 방 안에서 화재가 났다면은 불이 확산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불이 두껍죠. 여름에는 얇은데. 그리고 옷장에 있는 또 옷걸이에 있는 옷들이 굉장히 솜이나 이런 따뜻한 옷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불이 붙으면 굉장히 확산이 빨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열기나 이런 냉난방기 사용하는 횟수가 많고 또 한 번 불이 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확산할 수 있는 확산 요건이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겨울에는 지금 아까 블랙아이스, 안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가정의 화재도 높을 확률이 있고 또 치사율도 당연히 높다고 분석이 되죠. 예, 저희가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 인명 피해 현황을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725명이었던 곳에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 화재 인명 피해가 2023년까지도 495명까지 계속해서 이 동절기에 겨울철 화재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난방기구 사용이 좀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기 난로라든가 또 전기 장판 이런 것들이 주요 화재의 원인으로 또 지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안전 조치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결과적으로 가장 딱 한 가지 요인이거든요. 이미 켜놓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하더라도 한 번 실수를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장기 여행을 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화재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과전류가 흐르는 코드가 있거든요. 과전류 이상이 되면 전원이 끊어지는 이런 장치들 코너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사고 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떤 안전의식이 있죠. 안전불감증 놓지만은 일단 제가 방 안에 겨울에서 밖에 나갈 때는 확인하고 코드는 내리고 또 이런 준비 사항들을 갖추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과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